야, 너도 거북목? 진짜 말 그대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건! 바로 스마트폰! 여러분들 지금 영상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죠?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이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고요. 굳이 스마트폰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패드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북목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러면 오늘은요 바로 이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천 원장입니다. 자, 거북목 증후군이란 단어는 아마 들어보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거북목 같아. 나 거북목인가? 뭐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목이 다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거북목은 아닐 거예요. 자, 어느 정도부터 이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병원에 왔을 때는요,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바로 금방 나와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진단을 한다면 이제 간단히 볼 수 있는 건 우리 옆으로 한번 좀 해보실래요? 이제 귀를 지나는 선하고요, 네. 어깨를 지나면서 몸의 전체적으로는 이 어깨선하고 이 목선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어깨선보다 목이 앞으로 많이 가 있으면 바로 이게 거북목, 목이 앞으로 굽은 겁니다. 너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서 이 이런 어깨선보다 이 귀가 굉장히 앞으로 가 있는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눈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목 건강 지키셔야죠. 이 거북목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사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을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이기도 한데요. 뭐 저도 사실 남는 시간에 뭐 영상 시청하고 뭐 지하철 같은 데 타고 이러면 거의 푹 수그리고 있다 보니까 목이 뭐 나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우리 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 목이 아픈 통증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고개를 숙여서 보게 됩니다. 그쵸, 맞아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보통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죠. 이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목을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오래 하고, 또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을 보고 이러면 금방 보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분, 10분을 계속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쵸. 목이 오래 이렇게 혹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누워서 보기만 이렇게 해서 금방 되죠.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가 나쁘게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이런 목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바로 최근의 문제고요. 이것이 바로 목이나 통증이나 이런 어깨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막상 서 있을 때는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집에 이제 침대와 물화일체가 되는 그 순간 자세가 엄청 안 좋아져요. 거의 이러거나 뭐 세상에 할 수 있는 목이 안 좋은 자세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굳은 목을 좀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거든요. 원래 사실은 이렇게 목을 받쳐주는 경추가 전체적인 머리를 잘 하중을 견디고 아래로 잘 해야 되는데요. 목이 굽어버리면 하중이 걸리는 데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밑으로 하중이 내려가야 되는데 목에만 유독하게 이런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면 목에 영향을 많고 목에 어떤 그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목이 점점점 굽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목의 전체적인 뼈의 경추 배열을 잘못하게 돼서 그것이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의 통증, 팔 통증까지 나타나게 되고 등이라든지 견갑골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뭐 이명,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신경 압박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 경추가 이렇게 되면 뼈 배열이 잘못되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신경, 목 디스크가 돼서 신경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 하체까지 마비 증세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목 하나 자세를 좀 잘못했는데 이게 전신마비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거북목 증후군은 무조건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특히 거북목은 통증이 나타나거나 불편하게 되면 일단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평소에 바른 자세를 취하고 스트레칭을 네. 해야지 되는데요. 바른 자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을 똑바로 하려면 목을 갖다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가슴을 피면 됩니다. 가슴을 피면 턱이 딱 앞으로 구부러지고요. 그러네요. 딱 서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목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라고 그다음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 목 건강을 위해서 우선 첫 번째는 알려주셨어요. 가슴을 펴라.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가슴을 피면 자연스럽게 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도 조금 바로 쓰면서 힘이 잘 들어간다. 자, 그러면 다른 스트레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목 스트레칭 하면 이제 목을 갖다 그 자체를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네. 그걸 목을 많이 움직여서 강화하는 것보다도 상체 운동을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좀 따라 해보세요. 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앞에 머리를 딱 손을 대시고요. 힘을 주고 앞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손으로는 뒤로 밀고 머리는 앞으로 아, 밀고. 이렇게? 그러면 제자리에서 힘을 줘야 되죠. 오. 그렇죠? 이쪽에서 힘을 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뒤로 미니까 턱이 딱 하면 이 목의 근육이 딱 잡히게 되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쉬었다. 이렇게 이걸 한 10번 정도 10번. 반복해서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다가 옆에다 팔을 대시고 네. 여기 대시고요. 여기 이마 옆에다 대고 이마를 옆으로 미는 겁니다. 밀어보세요. 밀고 또 밀고 팔로 밀고요. 앞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죠? 양쪽에서 서로 밀어주는 거죠? 이것도 네. 10번 정도 반복하면 하면 되나요? 되죠. 그것도 반대로 또 이제 반대로 해서 또 밀고요. 목에 힘이 진짜 들어가네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머리 뒤에다가 대고 뒤로. 뒤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뒤로. 그렇게 하면 목 뒤의 근육이 굉장히 많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목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령 같은 거 집에 있으면 아령을 매일 이렇게 아령 운동을 하세요. 팔인데 도움이 되나요? 네, 사실 아령은 팔 운동이 주지만 아령을 하면 목의 운동이 됩니다. 목에 힘을 안 주고 아령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령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주죠. 목에다. 이렇게 팔, 어깨, 이렇게 상체 운동, 뭐 아령을 든다든지,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철봉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체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것 자체가 목의 운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요. 목의 운동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좋네요. 꾸준히. 그래서 네. 아까 말했던 목 운동 스트레칭 해주고 상체 운동을 같이 해주면 목과 어깨 운동이 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 여러분들이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앞으로 옆으로 뒤로 해주시고 아니면 아령 같은 거 뭐 없으면 물병 같은 거 들어도 그럼요.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병을 들고서 운동해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스트레칭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가장 쉬운 스트레칭을 알아봤어요. 이 정도는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칭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3분의 1 정도는 잠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잠잘 때 베개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베개 고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잠잘 때 베개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높아도 안 좋고 적절한 자기 어깨의 높이 정도의 그런 어떤 높이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일률적으로 몇 센치다 얘기하기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어디에 보면 몇 센치다 뭐 체형이 나오는데 다르니까. 사람의 체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면서 어느 정도가 맞는지 잘 하고
그건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높다가 갑자기 확 낮춰지면 오히려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절하면서 낮춰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목의 베개를 갖다가 잘 조절해서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자, 그러면 스트레칭도 알아보고 우리가 잠을 잘 때 베개 중요성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미 거북목이 많이 진행돼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통증이 심해서 진행이 돼서 오는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서 이분은 디스크가 심한 경우, 척추관이 협착이 되는 경우, 아니면 척추 뒤에 있는 관절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목 주위의 근육이 아주 문제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진단을 내리고요. 거기에 맞는 거를 적절히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아까도 물리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도수 같은 치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쭉 목이나 허리 쪽에 이런 배열을 잘 정상적으로 시키는 것이 또 좋고요. 또 통증이 심하다 싶으면 거기에 우리가 신경치료를 통해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걸 하는 것이 좋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시술 같은 걸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치료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초반에 운동, 아울러 올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아프다고 치료할 생각 안 하시고 운동이나 이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팠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하고 그쵸.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운동과 스트레칭 같이 병행하면서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북목이 요즘 진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늘 의식하지만 운전하거나 특히 누워서 있을 때는 뭐 거의 거리낌 없이 목이 안 좋은 자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이 스트레칭 기억하시죠? 정말 여러 가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고요. 거북목에서 나아져서 시컬 아름다운 시자목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실 땐 병원 꼭 찾아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정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